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리 실력을 올려줄 페직스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물리학원 개념 정복 3강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운동량이란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운동량은 보통 소문자 P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사용됩니다.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크기를 곱한 값이고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마찬가지로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입니다. 즉, 질량이 M인 물체의 처음 속도가 V0, 나중 속도가 V일 때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mv-mv0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속도가 3m/s에서 5m/s로 변했을 경우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 운동량은 6kg/m이고 나중 운동량은 10kg/m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4kg/m입니다.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속도가 3m/s에서 1m/s로 변했을 경우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 운동량은 6kg/m이고 나중 운동량은 2kg/m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kg/m입니다. 다음으로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속도가 3m/s에서 마이너스 2m/s로 변했을 경우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상에서 물체 옆에 표기된 속도 및 가속도는 크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 또는 그래프 변수로 속도 및 가속도의 부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운동량은 6kg/m이고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4kg/m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kg/m입니다.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은 질량 곱하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과 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이므로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가 받는 알짜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4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은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으므로 선분 BC 나누기 선분 AC인 10N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A, MB인 두 물체 A, B가 각각 VA, VB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 B의 충돌 후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각각 VA', VB'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돌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 동안 B가 A에게 힘 FBA를 작용하고 그 반작용으로 A가 B에게 힘 FAB를 작용합니다. 충돌 전후의 A의 속도 변화량은 VA'-VA이므로 충돌할 때 A의 가속도를 AA라고 하면 AA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라 FBA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돌 전후의 B의 속도 변화량은 VB'-VB이므로 충돌할 때 B의 가속도를 AB라고 하면 AB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라 FAB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FBA와 FAB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1번씩, 2번씩이라고 하겠습니다. FBA와 FAB는 작용-반작용 관계이므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3번식이 성립합니다. 1번식과 2번식을 3번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4번식이 나옵니다. 이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2개 이상의 물체들로 이루어진 물체계에서도 성립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 변화량의 총합은 0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한 물체로 합쳐지는 융합, 한 물체가 2개 이상의 물체로 나누어지는 분열 등의 경우에도 항상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2kg, 1kg인 물체 A, B가 각각 2m/s, -1m/s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한 물체로 융합하여 V의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융합 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므로 융합 후에 A, B의 속도는 1m/s입니다. 다음 예로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3kg인 물체 C가 질량이 각각 2kg, 1kg인 물체 A, B로 분열하여 각각 V, 2m/s의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열 전에 C의 운동량은 0입니다. 그리고 분열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므로 분열 후의 A의 속도는 -1m/s입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물리2에는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진 반발 계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발 계수에 대해 알아두면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 두 물체의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한 후 상대 속도의 비를 반발 계수라고 합니다. 반발 계수는 보통 소문자 2로 표시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반발 계수가 1일 때는 충돌 전후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이러한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반발 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일 때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일부 감소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충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반발 계수가 0일 때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됩니다. 이때 충돌한 물체들이 일직선상에서 운동한 경우 충돌한 후에 물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합니다. 이러한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과 반발 계수를 잘 활용하면 시뮬레이터 내에서 여러 충돌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 B를 향해 X축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B의 충돌 후의 속도가 X축 방향으로 6m/s가 되게 하고 싶을 때 시뮬레이터 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A의 충돌 후 속도를 V, 반발 계수를 2라고 하겠습니다.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A의 충돌 후의 속도는 X축 방향으로 -2m/s입니다. 이제 A, B 사이의 반발 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0.8이 나옵니다. 이러한 충돌을 구현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에서 A, B의 질량과 속도를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A나 B의 반발 계수를 0.8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A, B의 충돌 후의 속도가 각각 -2m/s, 6m/s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로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 A, 물체 B가 X축 방향으로 각각 7m/s,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A, B 사이의 반발 계수가 0.5라면 A, B의 충돌 후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 봅시다. A, B의 충돌 후의 속도를 각각 VA, VB라고 하겠습니다.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1번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발 계수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2번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하면
VA는 마이너스 2m/s와 VB는 3m/s가 나옵니다. 이러한 충돌을 구현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에서 A, B의 질량과 속도를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A나 B의 반발 계수를 0.5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A, B의 충돌 후의 속도가 각각 마이너스 2m/s, 3m/s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A의 질량을 MA라고 하겠습니다. 충돌 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A의 질량은 5kg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A, B의 질량과 속도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충돌 후에 A, B가 1m/s의 속도로 함께 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충돌 후 B의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충돌 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B의 충돌 후 속도는 X축 방향으로 8m/s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A, B의 질량과 속도, 반발 계수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충돌 후에 A, B가 각각 5m/s, 8m/s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란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충격량은 보통 대문자 I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뉴턴세크가 사용됩니다. 충격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값이고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므로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면적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힘-시간 그래프처럼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도 그래프 면적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힘-시간 그래프에서 시간 t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델타 t만큼씩 나누어주면 작은 직사각형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이므로 짧은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충격량과 같습니다. t초 동안 충격량은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것과 근사적으로 같고 이는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1번식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식처럼 양변에 델타 t를 곱해서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충격량과 같고 우변은 운동량 변화량이므로 3번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같습니다. 즉, 뉴턴세크와 킬로그램 미터/세크는 같습니다.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충돌 전후의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1이라고 하면 I1은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2라고 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I1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6Nm/s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공의 질량과 속도,
반발 계수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충돌 후에 공이 -8m/s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격력이란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으로 충돌하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평균 힘입니다.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달걀 A,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각각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바닥에서 충돌 시간이 푹신한 방석보다 짧으므로 딱딱한 바닥에서 충격력이 푹신한 방석보다 큽니다. 그래서 A는 깨지고 B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B의 힘 시간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충격력이 B의 충격력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